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서합괴는 이제 원체는 씹는 괴인데 이것이 영양 섭취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 괴 효사가 만들어진 것보다는 퍼니시먼트, 벌을 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상전에 아주 명백한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전은 이 상을 가지고 위아래 그 상으로서 팔괘 형상의 그 심볼릭한 의미만을 가지고 괴를 푸는데 그 근본적인 거는 정치적인 행위.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라는 건 선왕이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냐.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선왕의 자기라고 하는 거. 이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선왕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 자신이 그 자기 속에 참여하는 게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된 건데, 정치적인 자기를 가장 중시했다고 하는 것이 유교의 가장 특징이겠죠. 유교나 뭐 모든 게 그렇지만 하나의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묻는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게 뭐 모든 고대 문명의 본질이겠는데, 유교는 모든 고대 문명 중에서도 유니크하게 그 하느님의 소리,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철학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뜻이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인간 존재의 내면으로 끌어들인 것이 유교고, 그 유교 문화의 양면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세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 자기의 문제하고,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천명을 구현해 가느냐. 그게 하여튼 유교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유교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유교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영어로 하면은 컨퓨시아니즘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거는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크라이스트, 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진 단체들이 이게 크리스티애니티란 말이야. 여기도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번역을 한 거야. 이게 우리는 없거든. 이 말대로 번역을 하려면 이것도 뭐냐면, 이거 예수교라고 한다면 이거 공교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야. 컨푸시어스의 이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공자의 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유교는 프리컨퓨셔스 컨퓨시아니즘이 있단 말이야. 공자 이전에도 유교가 지금 이게 주역이라는 거, 이게 유교 경전인데 이게 다 컨퓨시아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말에 이런 컨퓨시아니즘 이런 거 상당히 위험한 말이야. 사실은 유교라는 거 하는 거는 이 공교가 아니고 이건 유교라는 건 고상한 지식인들의 종교라는 거지. 사회적 리더들이잖아요. 유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가냐. 어차피 이들이 잘 해야만 이 세계는 평온해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철저하게 지식인들의 책임을 묻는 종교가 유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구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초와 상은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구가 벌을, 초구나 상구는 벌을 받는 사람. 2, 3, 4, 5는 벌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게 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구라고 하는, 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신발을 신다. 그런 의미거든. 신발을 뜻하기도 하지만 원래 신발을 신다. 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착고라고, 그런데 죄인들에게 족쇄를 채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족쇄를 채웠다. 그 족쇄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 발뒤꿈치를 이렇게 깎는 거예요. 지금 이 멸치라는 게 발뒤꿈치를 깎는 형벌이거든요. 이게 아주 흔한 형벌인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여기 뒤를 칼로 쳐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그 지혈이라든가 뭔가 그 하여튼 외과적인 그 상당히 의학이 발달한 것 같아. 이런 형벌이 있었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발꿈치를 끊는 형벌이 많은데 평생 불편하겠죠. 걷는데 불편하겠는데 이 정도는 죽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멸치이기 때문에 그나마 멸치의 수준, 그러니까 옛날에 형벌이라는 건 좀 무지막지한 거지, 이게. 그런데 이 정도로서는 회복이 되니까 액땜한 거 정도로 보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본 거야. 초구의 죄인은 발에 착고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꿈치를 자른다. 멸한다. 계사전에 보면은 그랬거든. 작게 벌을 받고 크게 뉘우칠 수 있으니 이것은 소인의 복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요 정도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반성의 기회를 얻는 것이 오히려 소인의 복이다. 사실 우리는 뭐 발꿈치를 치진 않아도 이 이상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많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회적으로 멸치의 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6.2는 서부라고 그랬단 말이야. 피부 밑에 지방층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씹는다. 각 씹는다 그러면 이게 전번에도 나왔거든. 이게 돼지고기 경우는 동파육, 똥폴로 같은 거, 동파육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이제 비계가 있는데 팍 씹으면은 콱 들어가서 코까지 그거 먹으면 말이야. 이건 고기가 옛날엔 뭐 이렇게 통째로 나네. 악 하면 코까지 들어가니까 아주 기분 좋게 그 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거는 그 벌을 받는 놈이 아주 악성의 나쁜 놈이라서 이거는 벌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씹을 때 아주 기분 좋게 핵심으로 코가 푹 들어갈 정도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죄상을 아주 낱낱이 밝힐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고,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아주 악랄한 놈이라서 코가 그냥 콱 파묻힐 정도로 세게 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악성의 죄인이 아니라 혹독한 판결이 아니라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 코가 파묻히듯이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죄상을 파악하고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는 좀 이 주역에 나오는 이 언어들이 보통 우리의 상식적인 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을 때 코가 파묻히도록 맛있게 먹는다. 6.2가 상대로 하는 죄인이 악성의 죄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6.2에 중정의 덕에 감화를 입었다는 뜻도 들어있다. 여기 이 자리 자체가 하학교의 중이니까 이건 중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정의 미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6.3의 경우는 석육이라고 그럴까요? 석육이라고. 석육의 석육. 시로. 석육이라는 게 말린 돼지고기거든.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라는 게 특히 저쪽 중국 지방에는 소고기가 없어요. 소고기가 전부 그 시꺼먼 쇠인이요. 물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그 누런 황소의 이 아름다운 고기는 없거든요. 이건 중국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도 가면 중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시키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중국 사람들의 육식의 근원은 전부가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그 석육을 씹다가, 그러니까 말린 돼지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난다, 이게. 독을 만난다. 이제 부당한 자들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독을 만날 수가 있죠. 독을 만날 수가 있죠. 이 질긴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죄질도 질긴 놈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그 파헤치고 이러는 과정에서 독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끈질기게 죄상을 물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6.3에는 이런 상황에서 소린, 후회스러운 일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은 무구다. 전부 이게 무구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구, 무구. 의만 흉인데 정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치열하게 퍼니시먼트, 처벌을 해나가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국가가 제대로 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구사는 이제 6호를 바로 모시는 적인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석육에 대해서 건자라고 그랬거든. 건자. 이 마른 고기란 말이야. 이 건자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아주 그 뼈까지 그냥 다 한꺼번에 말린 아주 질긴 거거든. 그러니까 육사가 죄인을 씹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죄인을 그 형벌을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 건자, 이게 석육보다 훨씬 더 질긴 거예요. 건자가 아주 그냥 질긴 고기를 씹는데, 이제 여기서 금시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돼지를 아마 사냥하는 과정에서, 이 멧돼지를 사냥하는 과정에서 금화살을 쏴가지고 거기에 박혀 있는 거를 만난다. 이제 이런 메타포인데, 이거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금시라고 하는 거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런 의미를 그냥 심볼릭하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풍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화살을 얻는다는 건 그냥 마른 돼지고기를 씹느라고 고생 하다가 나중에 금화살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계속 파헤치고 들어가서 정의로운 결론을 얻는다. 여기 아주 갓난 속에서 점을 치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고생을 하면서 물어가면서 이 관난 속에서 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화살을 얻는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건자를 씹다가. 이게 아주 갓난의 상황이에요. 어렵게 정의로운 판검사가 정의롭게 그 사건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뚫고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호는 이 상궤의 중앙에 있으면서, 물론 위는 정하지는 않지만은 음요이기 때문에 유순하죠. 이 군주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건육을 씹는 거와 같다 그랬거든요. 건육을 씹는다. 그러니까 건육이라는 거는 석육보다는 더 질기고 건자보다는 부드러운 그런 그 건자와 석육 중간에 이 마른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역시 그 군대 이것 때문에 마른 고기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죠. 그래서 마른 고기를 많이 군사용품으로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평소 때 고기를 말려서 마른 고기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해둬야 여행을 가거나 전란이 있을 때 비상식량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많이 화살도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금시나 똑같은 거죠. 황금을 얻는다. 그 마른 고기를 씹다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면서 그 판결이, 자신의 판결이 중점을 얻는 거죠. 아주 중용을 얻는 거예요. 아주 황금의 아주 좋은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국가 대사의 이거 6호는 이게 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니까 항상 물음이 따른다 이거죠. 국가 대사의 판결에 관해서는 항상 물음이 따르는데 과연 여기 정이라고 묻는 게 뭐예요? 과연
진실에 적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내가 내린 형벌이 과연 범죄에 합당한 것인가? 그 정당성을 항상 하느님께 묻는다고요. 묻는다. 지금 우리나라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질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과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국가대사의 판결에 관해서는 이게 과연 지금 이 판결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거를 자신에게 물어야 될 텐데, 그걸 물을 판검사들 스스로가 그런 걸 물을 수 있는 양심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 정당성을 하나님께 묻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여기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건육을 씹는 것에서 득황금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 결국 너는 끝내 허물이 없다. 끝내 허물이 없다. 국가 대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법의 판결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나라의 모습이 결정되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서합궤 같은 게 만들어졌겠죠. 이 궤를 서합궤로 만든 것 자체가 이 퍼니시먼트, 인간세의 이 벌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너희들이 깨달아라 하고서 주역에서 64개 중에 하나를 서합으로 만든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64개 중에 하나를 서합. 근데 서합이라는 거는 맛있는 걸 먹는다는 게 아니라 판결을 내린다. 그런 의미다. 그 서합계의 종국의 상구로 가면은 이거는 아까 말한 초구와 마찬가지로 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 족쇄를 이거 큰 칼을 여기 하나 이렇게 찬다 이런 얘기가, 같은 하자라도 하라는 거예요. 등에 절 짊어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보따리 짊어진다 그런 의미니까 하교는 큰 칼을 차는 거예요. 멸이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멸이는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귀 자르는 거 정도는 또 이게 이렇게 심한 형벌은 아니고, 한무제 같은 것도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 사마천 같은 사람을 불화를 발라버려, 궁양을 불화를 발라버릴 정도의 그런 무지막지한 불화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르는 모양인데, 근데 그게 마이신도 없고 그 항생제도 없을 때 그렇게 그런 형벌들을 마구 한데, 그게 뭔가 이 상처 치료약이 굉장히 외과적인 그 약들이 발달했었나 봐. 약초를 통해서. 바이킹 영화 봐도 그런 거 많잖아. 이 외과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한약재에서 별로 발달이, 지금 너무 서양의학이 외과의학 중심으로 발달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의학에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외과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없다고. 근데 그게 상당히 하여튼 있었나 봐. 좋은 약들이 많이 있었나 봐. 멸이 귀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상구는 큰 칼을 차고 귀를 베는 형벌을 받으니까 이런 죄인의 형벌 그 자체가 본인은 물론 나라로 볼 때도 흉한 일이죠. 그래서 흉이라고 했습니다. 흉. 여기 제가 328페이지 제가 써놓은 거를 보면은 여기 이형, 귀를 자르는 형벌은 다른 형벌에 비해 가벼운 형벌에 속한다. 그러니까 초구에는 발꿈치를 베는 형이잖아요. 그거는 초에 비해 너무 가혹하고, 여기 귀 베는 형벌은 상구에 비해 너무 가볍다 하여 맞지 않는다라는 설도 있으나, 저는 이제 초구의 멸치는 그 상처를 냈다 정도로 해석하고,
그 상구의 멸이는 귀를 잘랐다 정도로 해석하면은 수매일관 그 뜻이 맞아 떨어진다. 극악한 죄인이라서 큰 칼을 채우고 귀를 벤다. 이런 죄인의 형별 그 자체가 나라로 볼 때 흉한 일이다. 그런데 계사전 하에 이거를 또 해석한 게 있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지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쌓여지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몸을 파멸시키는데 이르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그게 시간을 두고 쌓여야 그 진정한 선악이 된다 이거예요. 소인은 작은 선은 별로 이득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행하지 아니하죠. 그리고 작은 악은 별로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계속 행한다. 그러나 악이 쌓이면 엄폐할 방법이 없고 죄 행도 커지면 마무리 지을 방도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 멸이 흉이라 한 것이다. 그 선악의 문제를 주역의 이 계사전에 보면은 그것도 시간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선악을 생각했다. 선도 쌓여야 선이고 악도 쌓여야 악인데 소인들은 작은 선은 별로 이득될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데 선은 그래서 행하지 않는데 작은 악은 별로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한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 진짜 나쁜 놈이 된다고. 국가 대사에. 그러니까 적당히 뭐 받아 처먹는 거 뭐 와이로 이런 거로 다 이 정도야 뭐. 그게 쌓여서 이제 국가가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좀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었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더불어 주역을 읽어가면서 좀 더 고민하다 보면은 어떤 길이 열리겠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